자, 오늘은 우리 함께 의미 연결망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연결망 분석은 기존에 우리 사회 연결망 분석, 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분야에서 그 분석 대상 그리고 분석 대상들 간의 관계를 연결망 구조로 표현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분석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SNS 분석, SNA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런 기법들이 많이 그 활성화됐었는데요. 근데 사회 연결망 분석은 그 사람, 장소, 물품 이런 어떤 객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 SNS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그런 데서는 서로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 관계, 부모 관계. 그 밖에도 이 전력 공급 등을 나타내주는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 자체를요, 이 텍스트에 적용을 해서 텍스트 내의 단어의 관계를 적용한 것, 그게 바로 우리 의미 연결망 분석입니다. 그 세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 부르는데요. 똑같은 S죠. 소셜 세멘틱. 근데 이제 그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는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휘가 동시에 등장한다. 그러면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그게 바로 세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입니다. 동시에 등장한다, 그리고 관계를 분석한다.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그램에 대한 개념 배웠잖아요. 이 엔그램 자체가 앞뒤를 다 파악해서 n개만큼 묶어서 생성하는 토큰을 묶어내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이거를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볼 텐데, NLTK 라이브러리에서 엔그램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NLTK 일단 다운로드해서 펑크 다운로드 좀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바이그램 많이 사용하는데 바이그램 자체도 함수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죠. 우리 바이그램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기본적으로 토크나이제이션 해주기 위해서 tokenize 그 다음에 bigrams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뭐 특정 센텐스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센텐스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learning. 네,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tokens, word, tokenize 해가지고 우리 센텐스에 대해서 자,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그램 적용이 된 결과를 이 bgram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럼 토큰 가져온데 그 토큰을 바이그램 묶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거를 리스트로 좀 유지를 한다면 여기에 네, 이렇게 리스트로 좀 변환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바이그램 쓰죠. 네,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각각이 튜플로 묶여진 이 그램 단위로, 바이그램이죠. 바이그램 단위로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 하고 바이그램하고 리스트로 바꾼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램 수를 다르게 해서 또 적용시킬 수 있겠죠. 내가 바이그램이 아니라 좀 더 나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뭐 트라이그램으로 하면요, 트라이그램의 n그램스에서 토큰스를 3개, 그 다음에 나는 쿼드로 보겠다, 4개를 보겠다. 그러면 n그램스에서 토큰스에 4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바꿔주면요, 쿼드그램도 리스트로 바꿔주면 출력을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트라이그램 3개로 이렇게 묶였죠. 3개, 3개, 3개.
그 다음에 쿼드는 4개씩 묶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그램 하는 방법은 살펴봤고요. 엔그램 묶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뒤를 파악하기 위해서 묶는 거죠. 그 관계를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어휘 동시 출현 빈도의 개수화, 이게 이제 코어 어커런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동시 출현이라는 우리 단어인데, 코어 어커런시 동시에 등장한다, 출현한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어휘가 일정한 범위나 거리 내에서 함께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휘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어 간의 동시 출현 관계를 분석하면요, 그 문서나 문장으로부터 두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가졌는지 등의 어떤 추상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 출현 빈도는 윈도우라는 그 어떤 범위를 윈도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범위, 그 윈도우 사이즈 안에 동시 등장한 어휘를 확률 등으로 개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단어 뒤에 잘못된 단어가 왔다. 그러면은 이를 그 코어 어커런시가 높은 걸로 이 단어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 어떤 다른 단어, 적합한 단어를 추천해주는 역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휘 동시 출현 빈도 행렬은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지만 그 바이그램 개수를 정리하면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엔그램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NLTK에서 그 Conditional Frequency Distance 함수를 가지고 그 문맥별 단어 빈도를 쉽게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LTK 임포트 하는데 여기에 우리 Conditional Frequency List 이렇게 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ynthesis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했던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learning, 네, 이렇게도 넣어주고, 여기 이제 I love science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죠. science. 그 다음에 I know, 뭐 할까요? I know this code.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고요. 토큰스를 통해서 워드 토크나이즈 해보도록 할게요. Xin synthesis 넣어주고, 이걸 바이그램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바이그램스 X를 넣어주고 토큰스 이렇게 넣어주면 리스트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토큰을 지정을 좀 해줄게요. 토큰을 여기에 그 바이그램스 가져온 리스트 값을 하나씩 반복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토큰만 좀 추가를 해주면요, x4 x in i, 네, 그러니까 바이그램에 나오는 그 바이그램이니까 이제 2개로 묶여 있잖아요. 그 2개에 대해서 토큰으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빼준 그 토큰에 대해서 Conditional Frequent Dist 이거를 계산을 해줄 수 있죠. Conditional Frequent Dist에 토큰을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CFD에 Conditions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know this 이렇게 결과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CFD Conditional Frequent List에다가 i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 2개의 샘플, 3개의 outcomes 이렇게 뜨죠. 이게 이제 i에 대한 frequent list 객체 자체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I love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I 그리고 love 이 2개의 단어 간에 동시 출현한 빈도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I랑 love가 동시 출현한 게 2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네,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i에 해당하는 거에 most common 하나를 출력해 달라. 그러면은 i와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거를 출력해 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i랑 동시 출현이 빈도가 높은 건 love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 출현에 대한 그 frequent 값이 다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numpy 좀 불러오고요. 여기에 frequent matrix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자,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 이미 계산한 CFD conditional frequent list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에 템포로 좀 만들어 놓고 J 반복해서 CFD의 keys. 자, 이렇게 해서 템포에 일단 append를 해줍니다. CFD의 i와 j를 동시 출현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제 문장과 문장 전체 그 단어와 단어들 간에 어떤 우리가 그 빈도 프리퀀트에 대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프리퀀트 매트릭스에 에다가 어펜드를 해줍니다. 그 템프 값을요. 네, 그리고 또 프리퀀트 매트릭스에다가 np array 프리퀀트 매트릭스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키가 몇 개인지랑 키값 자체랑 그리고 우리가 프리퀀트 매트릭스 만든 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know this, 이렇게 이 어휘 전체 어휘에 대해서 단어들, 이 단어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매트릭스로 동시 출현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각각 동시에 출현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동시 출현이 얼만큼 됐는지가 뜰 수 있겠죠. 여기가 I love면은 2번 이렇게 출력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보기 좀 불편하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내면 데이터 프레임 프리퀀트 매트릭스 만든 걸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 인덱스도 우리가 키 값으로 어휘를 쓰고 컬럼스도 키 값으로 써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단어와 단어 간에 그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일 좀 바꿔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줘서 그레디언트로, 백그라운드 그레디언트에서 컬러 맵을 쿨 웜으로 줄게요. 우리 지금 빈도 있는 거 좀 체크해 볼 수 있게. 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키로 I love data science and column and deep know this 있고, 여기도 똑같은 이 키 지금 현재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 등장이 인덱스에도 있고 컬럼에도 있으니까 결국엔 단어 간의 그런 매트릭스, 프리퀀트 매트릭스가 나왔죠. 여기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i가 있을 때 love가 얼만큼 등장했는지 프리퀀트가 나옵니다. i와 함께 love는 2번 등장했어요. 네, 이렇게 love와 데이터는 한 번, love와 science는 한 번, data랑 science도 한 번, 그 다음 i랑 know도 한 번. 네, 이렇게 그 frequent matrix를 만들어 놨는데, 이 동시 출현한 core occurrence 이 매트릭스는 인접 행렬로도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X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지금 현재 해당 그 행렬을 그래프로 또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프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뭐 numpy 배열 등으로 가능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레이블을 지정을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레이블 이미 다 해놓은 이 값을 이용하는 게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네트워크 X는 굉장히 훌륭한 그래프 시각화 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래프 G를 정의를 해줄게요. 네트워크 X에서 from 판다스 그 인접 행렬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접 행렬 바로 df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인접 행렬만 가능하죠. 왜냐면 판다스 인접 행렬만 불러오도록 하는 함수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랑 혼용되지 않게 써야 되고요. 여기에서 G, 노드랑 엣지스 다 출력을 해볼게요. 네트워크 X인데 네트워크 X 네 이렇게 출력이 됐죠. 여기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거에서 읽고 온 거에 대해서 그래프로 만들었고 그래프에 대해서 노드랑 엣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프의 각 노드들은 뭐가 있냐? 바로 우리가 그 단어들 각각의 단어들이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엣지스는 뭐냐면 그 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엣지는 그럼 I love 이게 이제 하나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no도 하나의 관계가 있고 love랑 데이터도 관계, love랑 사이언스, 데이터랑 사이언스 이 하나하나가 그 관계 엣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드나 엣지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엣지스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i랑 love 지금 i랑 love 이렇게 있죠. 이거를 그대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몇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i랑 no가 있잖아요. no.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값이 들어가 있죠. 이 엣지에 그 weight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들 간에 얼만큼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가중치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I love 이거는 가중치로 2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지금 현재 그 frequent weight가 2라는 겁니다. 2번 등장을 했던 그런 경우인 거죠. 자, 이 그래프로 구성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래프 형태로 바로 보는 게 좋겠죠. 네트워크 X에 draw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화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G 출력하면 끝나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with labels를 true로 해주면 이 노드 위에다가 레이블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시멘틱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I 다음에 know가 있고 I know this code, I know this가 있고 I love data science. 그다음 I love data, I love science 이렇게 있잖아요.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단어들이 등장한 그 어떤 문장에 따라서 그 연결망을 구성하는 형태,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잘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프로 보니까. 자, 그리고 어휘 동시 출현 빈도 우리 그 코어 어커런스 있잖아요. 코어 어커런스를 출현 확률까지 어휘 동시 출현 확률까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빈도를 확률로. 근데 이제 출현 확률 계산에는요. 그 컨디셔널 probability dist가 있어요. 확률 계산 probability에다가 임포트해서 conditional prob dist가 있습니다. 그리고 MLE prob dist 네 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conditional probability dist CPD로 해서 conditional probability dist 해서 여기에 우리 아까 FD 만들었죠? CFD 이 frequent dist 만든 거 conditional frequent dist를 넣어주고 여기에 MLE probability dist 이렇게 자 이걸로 우리가 확률 형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CPD에서 conditions 출력을 해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단어들 등장한 거에 대해서 확률 매트릭스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keys 해서 probability matrix에다가 append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append 할 때 cpd 계산했던 건 cpd 계산 i번째 probability 값 j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j는 여기에 cpd keys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거를 그 리스트를 그대로 append 하면 되죠. 그럼 한 줄이 완성이 되겠죠. 그거를 한번 여기 array 해서 여기다 다시 넣어주고요. 값을. 그 다음에 cpd key 값들 출력하고, 그 다음에 확률 매트릭스 만든 걸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현재 키로 우리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확률 형태로 바꾼 값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보기 편하게 만들면요, 매트릭스의 인덱스 값을 cpd keys, 그 다음에 컬럼도 똑같이 cpd keys,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스타일 아까 백그라운드 그레디언트 적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컬럼 앱으로 쿨웜으로 지정해 줄게요. 네, 그러면은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는 frequent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frequent 정보가 아니라 지금은 이 확률 값으로, 확률 값에 따라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률 행렬도 인접 행렬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시각할 때 그 우리 frequent 매트릭스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할 때는 조금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시각 한번 해볼게요. probability G 해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판다스 X 인접 행렬 DF를 넣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드스 그리고 엣지스 출력을 해볼게요. 네, 정보는 똑같이 뜨죠, 그래프 정보는. 근데 여기에 G에서 엣지스 아까 어떻게 했더라? 그대로 가져올게요. 네, 이거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우리 그 웨이트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웨이트 값이 달라졌겠죠. 이 probability G는요. 자, 웨이트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네, 2, 1 이렇게 웨이트 값 그 프리컨트 정보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그 확률 값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관계에 대해서 확률에 대한 웨이트 값을 가지는 그런 가중치를 가지는 엣지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로우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의미 연결망 분석할 때 알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구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이 부분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더 이 주목이 되는 노드 속성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 중심성, 센트럴리티라고 합니다. 센트럴리티. 그래서 센트럴리티가 가장 많이 주목하는 속성이 바로 이 센트럴리티인데요. 왜냐면은 이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심에 있는지, 센트럴리티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들에 대한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결망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고, 이를 분석하면 연결 정도, 중요도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리티, 이 지수 그 나타내는 특징,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으로 좀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기본적인 것, degree centrality, 이거는 이제 연결 중심성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요. 직관적으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텍스트에서 다른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가 많은 특정 단어가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동시 출현 빈도가 많은 단어가 중심성이 높다. 그래서 연결 정도로만 측정하면 연결만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 비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계산은요. 특정 노드 i가 있다고 치면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 수, 그리고 노드 i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 수, 이거를 이거 분의 이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 수 분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 수,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는 서로 엣지 관계인 노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는 서로 엣지는 아닌데 다른 노드와의 엣지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디그리와 아웃 디그리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디그리와 아웃 디그리를 계산해서 이 결과를 보면은 현재 이 디그리와 아웃 디그리 전체에 대한 직간접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간접적으로 연결된 거 전체의 노드분에 직접적으로 그 연결된 노드만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 중심성, 디그리 센트럴리티라고 합니다. 이거 뭐 직접 수식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단지 이제 우리 더하는 거잖아요. 그 더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편하게 그 네트워크 X에서 이 계산을 해주는 또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X에 degree centrality 해서 우리 G 그래프 G를 이렇게 출력을 여기다 넣어주면 G에 해당하는 전체 그 노드들에 대해서 이 centrality 값이 나옵니다. 이 centrality 값이 결국엔 이 중심성의 그 어떤 웨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가 있습니다.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그 연결된 상대 단어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와 많이 연결됐다 그러면은 이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고유 벡터로서 인접해 있는 노드의 그 위세 점수 아이겐 벡터 점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직접 계산하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계산식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산에는 우리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웨이트를 주는데 웨이트는 어휘 동시 출현 빈도를 의미합니다.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여기에 대해서 z 넣어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웨이트 값을 추가를 해줄게요. 웨이트 여기에 웨이트 값이 여기에 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웨이트라는 값으로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출현 빈도의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값이 각 노드당 계산돼서 나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loseness centrality가 있습니다. 이건 근접 중심성인데요. 근접 중심성은요, 그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이 가까운 정도 closeness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만 측정하는 그 연결 중심성, 근데 얘는 근접 중심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접 중심성을 측정하려면요, 이렇게 여기 보면 특정 노드 i에서 모든 노드에 이르는 최단 경로수를 더한 수 분의 모든 노드 수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계산식을 보면은 지금 특정 노드 i에서 모든 노드에 이르는 최단 경로수 분의 n-1 전체 n이 이제 전체 모든 노드의 수를 의미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산 해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closeness centrality라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centrality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에 근데 distance를 뭘로 할 거냐? distance 왜냐면 이건 distance 기반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distance에다가 weight 값을 사용한다고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단어들 간에 이제 어떤 중심성 측정을 위해서 여기에 그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closeness centrality에 대한 가중치 값으로 각 노드마다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betweenness centrality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개 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단어 한 단어가
단어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betweenness, 그 한 단어에 대해서 이 연결망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빈도수가 작더라도요, 단어 간의 의미 부여 역할이 크다고 해서 해당 단어를 제거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중심성은 모든 노드 간의 최대한 경로에서 특정 노드가 등장하는 횟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드 간의 최단 경로를 측정하고 그 중에 이 어떤 특정 노드가 등장을 얼만큼 하느냐, 그거에 대한 횟수가 매개 중심성 중요한 척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표준화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n-1 곱하기 n-2를 이제 2로 나눈 형태로 좀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요, 전체 i, j 그 경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betweenness centrality는요, 앞에 current flow betweenness centrality로 이렇게 함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nx에 betweenness centrality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 betweenness centrality랑 그 다음에 current flow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betweenness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 뒷부분에서는 그 current flow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centrality는 이제 아닌데, 우리 또 centrality처럼 쓸 수 있는 게 가중치 방법 중에 페이지랭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요,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우리 그 검색 엔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인데, 그 www 우리 월드와이드 웹에서 이 하이퍼링크 구조를 가지잖아요, 웹 문서들이. 그래서 이런 웹 문서가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페이지랭크 기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웹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간의 인용과 참조로 연결된 이런 임의 묶음에는 적용이 다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페이지랭크는 더 중요한 페이지가 더 많은 다른 사이트로부터 링크를 받는다는 그 형태, 그 관찰에 기초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사이트들은 다른 사이트들도 그 중요한 사이트에 대해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참조를 많이 하는 그 페이지가 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초로 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간단하게 네트워크 X에서 페이지 랭크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센트럴리티 그리고 페이지 랭크까지 각 값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서 노드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센트럴리티 값에 따라서. 그런 노드 계산을 사이즈 계산을 하기 위해서 getNode siz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에는 노드 밸류스 값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n 사이즈로 계산을 해볼게요. np-array 값들만 가져야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노드 밸류스에서 리스트로 좀 변형을 한 거를 n 사이즈로 넣어주고, 그럼 리스트 n 사이즈에 대해서 한 1000 정도 곱해서 사이즈를 한번 맞춰줄게요. 근데 여기에 n 사이즈에서 n 사이즈의 최소값을 빼고,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건데 최대 n 사이즈 최대값에서 그 최소값을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결과랑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노드 사이즈를 리턴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화로 나타나 줄 텐데요. 여기에 시각화를 위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
네, 시본 화이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센트럴리티들 다 그냥 결과만 확인했는데 여기 값을 좀 넣어줄게요. 디그리 센트럴리티, 여기 z값, 밸류를 그냥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nx에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 여기는 g값과 함께 웨이트 값 줬었죠. 웨이트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cc, 이거는 closeness죠. closeness centrality, 얘는 이제 distance를 기반으로 하니까 distance 값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betweenness, 이거 그냥 한번 betweenness 한번 해보고, 네, 이게 0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냥 betweenness는, 네, values, PR, nx, page, rank, values, 네, 이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화 위해서 피규어 하나 만드는데, 피규어 사이즈를 두 개 7, 14, 13에 21, 20 이 정도 해볼게요. 이거 꺼주고 그림 보여줄게요. 서브 플롯해서 3, 2, 6개잖아요. 보통 3, 2, 1, 보통인 거 하나 포함해서 노멀 폰트 사이즈를 좀 줄까요? 16 정도. 그리고 nx의 draw networks x죠. 여기에 z값 넣어주고, 포스 부분은 이거 다음에 시각할 때 하고요. 여기다 그냥 넣어줄게요. 폰트 사이즈 16 정도 하고, 여기에 알파 한 0.7, 8, 7, 컬러맵에 블루스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하나 해주고, 이거를 좀 복사해서 321, 322, 여기에 디그리 센트럴리티, 나머지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다 좀 추가할까요? 노드의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지금 디그리 센트럴리티의 값을 그냥 리스트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드의 사이즈도 아까 우리 get 노드 사이즈 만들었죠? dc 값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센트럴리티 값에 따라서 색깔도 바꿔주고 센트럴리티 값에 따라서 노드 사이즈도 바꿔주는 결과를 가져가겠죠. 네, 그 다음에 3, 2, 3 디그리 말고 이제는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 네,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 값은 여기에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 EC,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죠? 아이겐 다음에 closeness, 아이겐 다음에 closeness centrality, 이거는 closeness CC죠. closeness centrality 3, 2, 4, 그 다음에 betweenness centrality, 얘는 3, 2, 5 betweenness centrality, 그리고 페이지 랭크가 남았네요. 마지막 페이지 랭크, 얘는 페이지 랭크 3, 2, 6 페이지 랭크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쇼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한 번에 되나요? 됐네요. 자, 결과를 보면은 지금 노멀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노드 크기랑 뭐 색깔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뜨는 거에 반해서 디그리 센트럴리티 보면은 지금 색깔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이 끝에 있는 거는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센트럴리티 값 반영이 안 됐죠. 너무 미약한 거죠. 작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웃 디그리, 인 디그리 찾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값에 따라서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크기와 색깔로 러브랑 사이언스에 좀 중심이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겐 벡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더 약하네요. 그죠? 좀 더 작죠. 그리고 러브가 제일 강한 중심성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는 지금 현재 여기 근접한 걸 찾아야 되니까 사이언스랑 러브 이 부분이 좀 더 이 센트럴리티 값이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비트윈니스는 그 가는 길에 있어야지만 높은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데이터가 그래도 갖는 거 값이 있는 거에 반해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뭐랄까 센트럴리티 값이 좀 낮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중심에 있는 이 노드들이 센트럴리티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랭크는 얼만큼 그 참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러브가 높게 나왔습니다. 러브가 등장을 많이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각각의 센트럴리티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센트럴리티 계산은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센트럴리티 값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레이아웃을 다르게 또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네트워크 X에서 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 레이아웃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네, NX에서 플래너 레이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NX에 네, 이건 이제 인물 이름인데 이걸 이제 만든 FRL 줄여서 할게요. 그리고 스펙트럴 레이아웃 이거는 스펙트럴 레이아웃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랜덤 레이아웃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이니까 R이죠. 랜덤 레이아웃 그 다음에 쉘 레이아웃이 있어요. 쉘 레이아웃 그리고 바이퍼타이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네, 얘는 근데 아마 바이퍼타이트라서 이렇게 노드를 구분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여기 있는 노드를 그냥 다 줄게요. 서큘러 레이아웃이 또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마다 카와이 레이아웃 네, 이제 다양한 레이아웃들 네트워크 그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아웃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죠. 그래도 더 있는데 이것만 한번 해보면 이거 옵션을 따로 만들어서 뺄게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일일이 치기 어려우니까 이걸 복사해 와서 폰트 사이즈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드 컬러
리스트. 이거 뭘로 할까요? 페이지 랭크로 할까요? 노드 사이즈, 또 페이지 랭크, 그리고 알파 0.7 컬러 맵.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옵션을 정해서 그냥 넣어주면 깔끔하게. 그 다음에 사이즈를 몇 개죠? 9개죠? 그러면은 15, 15 정도 해서 축은 또 없애버리고, 네, 그러면 33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33 서브플롯 331. 뭐였죠? 플래너. 이거 그냥 이렇게 출력할게요. 네, 16. draw network x, 여기에 z 넣어주고, 포스입니다. 포스에다가 PL을 넣어줘야 돼요. 그 레이아웃 정의한 거. 그 다음 나머지 옵션은 이렇게 딕셔너리니까 옵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9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너무 많이 했네. 그냥 포문으로 할 걸 그랬네요. 3, 3, 3, 3, 4. 네, 9개 됐죠? 그 다음에 각 이름들 또 그래도 출력을 맞춰줘야죠. 랜덤, 쉘 다음에 파이플 타일, 서큘러, 그리고 스프링, 그 다음에 카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줘야죠. 이거 랜덤 레이아웃, 이거는 스펙트럴 레이아웃, 이건 FRL, 얘는 쉘 레이아웃, 얘는 파이플 타이틀 레이아웃, 서큘러 레이아웃, 스프링 레이아웃, 얘는 카마다 카와이 레이아웃.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마지막에 쇼 해주고 출력. 네, 레이아웃 종류에 따라서 벌써 됐네요. 지금 어떻게 이 그래프를, 네트워크를 표현을 해줄까,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각 레이아웃마다 이 모습이 좀 다르죠. 어떻게 표현할지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쉘은 뭐 쉘 모양, 바이퍼 타이틀은 이렇게, 서큘러는 이렇게 서클 형태를 띠게 만들어지고요. 이건 이제 스프링, 이건 카마다 카와이,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따라서 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X에 대해서 의미 연결망 그 분석을 위한 그 레이아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심성에 따라서 이 크기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 의미 연결망을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그 centrality, 페이지 랭크,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이런 다양한 그 centrality 중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requent matrix 말고 그 probability matrix로 또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frequent로 표현하는 방법, 빈도 행렬이죠, 빈도 행렬. 네, 그래서 코어 어커런스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한번 수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N그램으로 묶어줬죠. 바이그램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관계성을 유지한 상태로 그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연결망 분석에 대해서 실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직접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래프 표현으로 살펴보고 또 중심성 그리고 다양한 레이아웃들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